발표를 맡았고 김영환, 이재영, 이지훈 씨는 자료 조사를 맡았습니다. 계측기의 종류 및 작동 원리. 이제 계측기 종류들을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조사하다 보니까 계측이란 뭔가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먼저 알아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좀 궁금하실까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측이란 계측이랑 측정이랑은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측정이란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정의 관련된 작업이고요. 참값을 알기 위한. 근데 이제 계측이란 이제 측정을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이제 측정할 방법을 연구하고 측정 방법의 설계 등을 통해 형식을 정하고 그를 통해서 얻는 이제 결과값의 응용 및 적용을 다 통틀어서 계측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측정하면 이제 오차가 결국엔 생기게 되는데요. 참값이란 이제 이성적으로 옳은 실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측정값, 실제 측정에서 얻어지는 것.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계측을 하게 됩니다.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이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 참값을 알 수 없으니 참값 대신 값의 평균값을 사용. 측정값과 항목값의 오차를 분사적으로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의 중요한 이제 계통적 오차, 과오에 의한 오차, 어떤 원인에 의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일정의 치우침을 주는 오차, 과오에 의한 오차, 측정자의 부주의, 시차에 의한 오차, 우연 오차, 다수의 원인이 불규칙적으로 작용하며 생기며 측정값에 흩어짐을 주는 오차, 기호, 공기의 흔들림, 진동, 측정자의 주의적이나 감각의 모습, 을 원인으로 하여 이런 오차가 생깁니다. 우연 오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수의 측정값이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충분히 주의 깊게 취해진 경우에는 그 오차가 세 가지 원리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걸 오차의 상분리라고 하는데, 같은 크기의 정 또는 부의 오차는 같은 확률로 일어난다. 값이 작은 오차는 값이 큰 오차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어느 정도 이상의 오차는 생기지 않는다. 정도라는 게 있는데요. 측정이 얼마나 올바른지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척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측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측기는 이제 구성 요소가 검출부, 전송부, 수신부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검출부는 측정량을 측정 대상으로부터 검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송부, 신호의 변환이나 신호의 크기를 증폭대하는 것이고요. 수신부는 앞에 대해 신호를 지시 또는 기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측기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계측의 종류에는 아날로그 계측과 디지털 계측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측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량을 그대로 측정하는 계측법. 디지털 계측은 비연속적인 양으로 아날로그 량을 디지털 변환함으로써 얻어지는 디지털 계측입니다. 계측기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정특성. 먼저 정특성. 측정량이 변하지 않을 때 계측기에 지시 특성으로 문제가 됩니다. 강도와 정오차가 있는데요. 강도는 측정기가 검지할 수 있는 최소의 양 또는 변화량. 그리고 강도는 늘 안정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오차가 있습니다. 이걸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0점이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전기적인 증폭기를 가진
계측기의 지시 특성을 보게 응답과 동차가 있습니다. 응답은 계측기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변화할 때 생기는 이제 시간적인 변화 형태. 동차는 이제 위의 이유로 특정형 변경할 때 어느 순간에 있어서 지시와 참값 사이에 생긴 차이라고 계측기의 분류가 있는데요. 공통 측정 장비, 공기계통 측정 장비, 물계통 측정 장비, 기타 측정 장비로 나눠서 이제 먼저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요구사항. TL에서는 필요한 측정 장비를 반드시 가체하고 기능을 유지하거나 정확성과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하고요.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에 사용되는 장비는 최소한의 정확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명은 적절한 취급주의와 사용에 달려있고 보관이나 취급을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장비 선택을 하고 여건하에서 정확한 측정을 하고 사용법을 정확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계측기의 종류들을 보겠습니다. 공통 측정 장비에서 이제 온도계, 테스토사의 테스토 835T1이라는 적외선 온도계인데요. 가격은 58만 원입니다. 용도는 이제 온도 모니터링,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이상 지점 발견, 제품 품질 관리 등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50, 영하 50도에서 600도 정도로 작동 원리입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량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물체에서 방출되는 말을 열 전쌍 센서나 적외선 검출을 통해 검출해서 센서에서 전기 신호를 변화합니다. 적외선 검출량은 물체 온도와 반사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측정된 적외선 신호량을 바탕으로 온도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습도계. 이것도 역시 테스토사의 테스토 625 모델입니다. 가격은 40만 2천 원 정도. 용도는 종이창고, 박물관, 병원 클린룸 같이 습기에 민감한 장소들을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측정 범위는 10%에서 98% 정도 사이의 상대 습도, 그 다음에 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 작동 원리입니다. 정항 온도 감지기 또는 서미스터.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저항이 일어나는 금속 소자로 매우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서미스터도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저항의 변화가 더 크고 온도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 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변상 현상을 이용합니다. 습도 측정입니다. 정전 용량 센서. 습도의 변화에 따라 전기 용량이 변하는 방식을 들어갑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증가하면 센서의 유전체 상수가 변하고 이로 인해 센서의 정전 용량이 변하는데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습도를 계산합니다. 이거를 디지털 변화해서 표시한 거죠. 회전수 측정 장비 스토로프 스코프입니다. 루트론사의 DT 2239A 가격은 21만 8천 원 용도입니다. 산업기계 유지보수, 품질 관리,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측정 범위는 100에서 10,000rpm 사이고요. 작동 원리는 스트로브 효과를 이용합니다. 측정 주기로
강한 빛을 깜빡여 회전하는 물체를 비춰서 깜빡이는 물체의 회전축에 위치하면 물체가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 스트로브 효과를 이용해서 타코미터의 빛 깜빡임,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스트로브 효과죠. 회전 속도 계산. 주파수를 누를까요? 해당 주파수를 회전 속도로 변환합니다. 다음입니다. 타코미터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론사의 DT0036 모델. 가격은 22만 원. 용도는 자동차나 항공기, 산업기계, 공장 자동화 등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측정 범위는 5에서 99,999 알게. 측정 원리는 홀 효과 센서라고 해서 회전한 센서에 자석을 부착하고 자석이 회전할 때마다 센서가 전기 신호를 생성하여 회전 속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회전하는 부분에 반사 테이프를 부착하고 센서가 반사된 빛을 감지하여 회전 속도를 측정. 요거 아마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측정 장비, 소음기입니다. 테스사의 테스 13512 모델이고 가격은 283,000원입니다. 용도는 환경소음 모니터링, 산업안전 및 작업 환경, 건축 음향 설계 등에 사용되고요. 측정 범위는 35에서 130dB. 작동 원리는 마이크로폰에서 소리를 감지해서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증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이크로폰에서 이제 생성된 약한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터 및 가중력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강조하거나 감쇄하는 처리된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분석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전기 측정 장비 키오피사의 3280-10F 가격은 283,000원. 용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산업정상, 건물 전기 시스템 관리 등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측정 범위는 교류전화, 직류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교류전 이쪽에 있고요. 작동 원리 클램프 형태의 전류 센서를 사용해서 클램프를 전선에 물리면 전도체를 위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가 형성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페어로 직접 연결해서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두 지점 사이에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공기 분쇄 측정기인데요. 마노미터입니다. 국계 배측기사의 MS 마노100 모델이고요. 가격은 16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도는 산업 현장에서 배관, 펌프 등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에서는 산소 탱크나 혈압 측정 등의 사용되는 것 같고요. 측정 범위는 0에서 49.03kPa 또는 0에서 1.667레벨 작동 원리는 전자 센서, 피해조 저항 센서,
막전 센서가 인력을 방지해서 전기심으로 변환해서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입력값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피토튜브인데요. 키모사의 피토튜브 타입 S 모델입니다. 가격은 14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용도는 항공기나 선박의 속도 측정, 그리고 덕체 압력과 풍속 측정 등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측정 범위는 3에서 85 구성 요소는 이제 피토튜브, 유체와 흐름 방향 현상에 배치된 관으로 유체 그리고 구성 요소는 피토튜브와 정압 포트 4개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입니다. 총합 측정, 피토튜브 끝이 유체의 흐름을 직접 받는 유체에 놓이게 되고요. 이 유체에서 측정된 압력은 유체의 운동 에너지와 정압이 합쳐진 총합이 나옵니다. 정압 측정, 피토튜브의 측면에 위치한 정압 포트는 유체의 흐름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유체의 정압만을 측정. 차압계는 총압과 정압 사이를 측정했고, 다음입니다. 풍속계입니다. 개인용 풍속계입니다. 플루크사의 플루크 V2O 모델이고 가격은 43만 3,400원 용도는 난방 환기 및 공조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등에 사용됩니다. 측정 범위는 이제 0.4에서 25 m/s 작동 원리입니다. 공기의 흐름 방식. 공기가 개인용 풍속계의 배행을 통과하여 개인의 회전 속도 측정. 개인의 회전 속도는 공기 속도에 비례하는 이 회전 속도는 회전축을 통해 센서로 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기 적심으로 변환해서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돼서 공개 속도입니다. 다음입니다. 열현식 풍속계입니다. CEM사의 DT8880 모델이고 가격은 2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도 마찬가지고요. 측정 범위는 0.1에서 25m/s. 작동 원리는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 가열하는데, 공기가 와이어를 통과하면 와이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온도 변화는 와이어의 전기 저항 변화를 유발해서 전기 회로를 통해 전압 변화로 변환돼서 이 변화를 통해서 공기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풍량 측정 호구. 알몬사의 EVT 731입니다. 가격은 396만 원이고 용도는 HVAC 시스템의 성능평가, 환기 성능 확인 등에 사용됩니다. 측정 범위는 42에서 4280 큐빅미터 퍼 아워이고요. 작동 원리입니다. 공기를 포착하는데 포착해서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 장비로 전달돼서 유량을 측정하게 되고요. 물 분배 등 측정 장비입니다. 초음파 유량입니다. 테리픽사의 TUF 2100 가격은 22만 1,1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도 수처리 및 폐수 관리, HVAC 및 에너지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0에서 1,000 세제곱미터 작동 원리, 시간차법 초음파 신호가 유체 흐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빠르게 전달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더 느리게 전달됩니다. 두
두 초음파 신호의 이동 시간 차이를 측정해서 유체 평균 속도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유량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도플러 똑같고 초음파가 부유물이나 지구와 같은 입자에 단서될 때 발생하는